안녕하십니까. 토개부 아저씨입니다. 10월 24일 월요일 새벽에 있는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탈리아 세리에 리그로 에이스 로마 대 나폴리 경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로 한 경기를 준비를 했는데 바르셀로나 대 빌바오 경기로 한 경기를 준비를 했고 토탈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에이스 로마 대 나폴리부터 먼저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첫 번째 경기. 자, 첫 번째 경기는 에이스 로마 대 나폴리 경기입니다. 현재 에이스 로마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7승 1무 2패로 승점 22점에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에이스 로마도 부진하지 않고 잘하고 있죠. 지금 승률 보시게 되면은, 자, 그리고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홈 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자, 에이스 로마 5경기 팀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5경기 중에 3승 1무 1패 7득점 5실점, 홈에서는 2경기, 원정에서는 3경기를 치렀죠. 여기서 홈에서는 2경기 중에 1승 1패 3득점 3실점,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2승 1무 4득점 2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자, 어떻게 5경기를 치렀냐면, 자, 일단은 10월 1일날 인터밀란한테 2대1로 이겼죠.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서는 베티스한테는 졌고, 그 다음에 리그에서는 레체한테 2대1로 이겼고, 베티스한테는 1대1로 비겼습니다. 자, 그리고 샴푸도리한테는 마지막 10월 18일에는 1대0으로 원정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에이스 로마 팀 성적이고, 자, 로마부터 한번 보면은, 자, 최근 페이스는 꽤 좋은 상황이지만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죠. 어떻게 보시면은 막 점수차를 엄청나게 많이 벌려서 이긴 경기가 별로 없습니다. 올 시즌 기동력 저하 노쇠화된 스쿼드로 고전하고 있는 샴푸드리아 상대로도 1대0 신승으로 그칠 정도로 핵심 이선 디발라의 부상 이탈이 상당히 로마 같은 경우는 조금 타격이 크죠. 자, 무리뉴 감독은 마티치와 크리스탄테 등 3선을 수비적으로 구성하는데 선호를 하는데, 결국 공격에서는 디발라의 개인 전술이 맡기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디발라가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을 때는 경기력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자니올리나 펠레그리니가 폼이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디발라가 없을 때가 지금 다 공백 기간이 보이죠. 자, 공격적으로 로마에게 우세를 점할 수 있는 팀을 상대로는 꽤 고전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고, 아무래도 마티치의 기동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올 시즌 로마가 압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적다는 점도 마음에 걸릴 정도입니다. 참고로 로마는 올 시즌 5위 이상 팀을 상대로는 모두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지금 나폴리 최고의 지금 잘 달리고 있는, 지금 김민재까지 있는 나폴리 팀 1위랑 붙는 겁니다. 상대의 빠른 기동력과 역습 수비진을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위 5위 레벨 이상이 되는 순위에는 아직까지 로마가 승리가 없기 때문에 내일 나폴리 상대로는 어떻게 할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로마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보자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나폴리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폴리는 올림피아 피코 스타디움 원정으로 넘어가죠. 8승 2무 패는 없고 승점 26점에 현재 세리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죠. 자, 나폴리 5경기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승입니다. 홈 원정 다 승이고 무패는 없고, 득점은 20득점 엄청나게 잘 넣었죠. 경기당 4골씩 넣을 정도로 지금 20득점을 했습니다. 사이좋게 홈에서 10득점, 원정에서 10득점, 홈에서는 3경기 중에 10득점을 한 거고,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10득점을 한 겁니다. 자, 실점은 7실점을 했고, 자, 홈에서는 5실점을 했고, 원정에서는 2실점을 할 만큼 원정이 실점 부분이 더 제어가 더 잘 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자, 일단 10월에 토리노한테 3대1로 이겼고, 아약스한테는 6대1로 이겼습니다. 크레모노한테도 4대1로 이겼고, 아약스한테도 4대1로 이겼고, 볼료한테도 3대1로 이길 정도로 지금 나폴리가 억지로 이긴 팀이 아니라 거의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게끔 지금
대승으로 많이 나폴리가 이기기 때문에 지금 세리에서 최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올 시즌 캐주얼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현재까지 리그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고 챔스 리그에서도 4전 4승을 기록하면서 유럽 대항전과 리그에서 모두 순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재의 활약 때문에 국내 팬들에게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올 시즌 나폴리 장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공격이죠. 공격 부분이 엄청나게 득점력을 보면은 공격력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압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25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팀이고 인신해의 대체자인 흐비차 10경기 5골 3도움은 인신해보다 더 훌륭한 경기 관여도를 보여주고 있는 또 상황입니다. 양 측면에서 볼이 돌 수 있는 트라이앵글 전형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는 모습이고 제일린스키가 주축이 된 중원도 틈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경기에서도 로마를 상대로 주도권을 확실히 질 가능성이 높죠. 일단은 원정이지만 그래도 로마 상대로는 지금 최고인 나폴리 폼을 가지고 있는 세리에 리그 1위 팀이 충분히 원정 경기라고 하도 지금 폼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폴리도 잘하는 팀이지만 골 점유율이나 리드를 저는 더 할 것 같습니다. 나폴리가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전방 압박 횟수가 많다는 점이 또 근거죠. 공격도 잘하지만 압박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잘 이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압박 성공률도 리그 4번째로 높기 때문에 소유권에 일더라도 금방 공을 찾아올 수 있으며 58%에 이르는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는 요인도 되기도 합니다. 압박으로 인해서 점유율도 높게 가져간다는 말이죠. 자, 로마의 중원 자원들이 전반적으로 기동성이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방 압박으로 턴오버를 만든 뒤 빠른 역습을 이어가는 루트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폴리는 이 루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플랜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마다 나폴리 전술이 엄청나게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나폴리 대한 정보고 최종 양상으로 넘어가서 제가 경기 양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최종 경기 양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스 로마 대 나폴리. 자, 일단 나폴리의 압박 시퀀스와 성공률을 감안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나폴리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확률이 높은 전망입니다. 일단 공격, 수비, 압박, 세트픽스 이게 전부 다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고 공격 루트까지 다르게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술로 지금 성공을 잘하고 있는 나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압박이 많이 시달릴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공을 오래 소유하게 된다면 나폴리 특유의 패스워크와 측면 자원들의 기동성을 바탕으로 많은 찬스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동성도 좋죠, 나폴리 같은 경우. 근데 로마는 나폴리에 비해서 기동성이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로마가 현재 디발라의 이탈로 인해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부침이 많다는 것도 나폴리 선전에 점치는 이유죠. 지금 디발라가 없기 때문에 에이스 로마 같은 경우는 공격력 부분에서도 정말로 좀 힘든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의 추천픽으로는 짧고 간단하고 굵게 본다고 하면은 나폴리 승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나폴리 승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보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세리에 경기가 아니라 이제 프리메아 리그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경기고 현재 8승 1무 1패로 승점 25점에 내일 캄프누라는 경기장에서 바르셀로나 홈 경기가 치릅니다. 자, 바르셀로나 5경기 팀 성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5경기 중에 2승 1무 2패 8득점 7실점 중에 홈에서 3경기, 원정에서는 2경기를 치렀죠. 여기서 홈에서는 2승 1무, 득점 7득점, 실점은 3실점을 기록했고, 원정에서는 2패를 기록했지만 득점 1득점과 4실점을 했습니다. 자, 홈과 원정 차이가 조금 나죠. 바르셀로나도 옛날 그 바르셀로나 모습이 딱히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누구랑 붙었냐면은 유럽 대항전에서 인터밀란한테 1대1 졌고, 자, 그리고 라리가 셀타한테 1대0 이겼고 인터밀란한테 또 3대1로 비겼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한테 3대1로 졌고 비아레알한테 앞전에는 3대0으로 지금 최근 5경기가 끝이 났고, 자, 바르셀로나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비아레알을 3대0 잡아내면서 엘 클라시코의 완패를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상당히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하는데 이 경기 이후 바이에른 뮌헨과 챔스 경기를 치러야 하고 다음 리그 일정도 바를레시아라는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좀 빡빡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반도프스키 이전 경기 2골 계속해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다행이지만 레반도프스키가 막히면 득점원이 거의 없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바르셀로나, 자, 엄청나게 강팀이죠. 근데 바르셀로나에 레반도프스키가 이번 시즌에 리그에 지금 이적을 했지만 지금도 바르셀로나에 보면은 레반도프스키가 막히게 되면은 득점 부분에서는 조금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 시즌 11골을 넣고 있는 레반도프스키인데 그 다음에는 많은 골 넣고 선수는 안수파티 이전 경기 1골. 그런데 안수파티의 올 시즌 득점은 3골에 그치고 있는 상위죠. 거의 4배가 정도 차이 날 정도의 골 차이가 많이 납니다. 레반도프스키가 골 득점력 결정력은 좋은데 그 바로 밑에 이어지는 바르셀로나 팀 밑에 두 번째 선수가 3골밖에 못 넣을 정도로 지금 레반도프스키 영향이 좀 많이 크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밀린타의 수비로 레반도프스키가 막히자 공격이 답답해진 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득점원들이 분발은 확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점수를 보시게 되면은 골 득점력을 보시게 되더라도 충분히 차이가 납니다. 자, 쿤테가 라인업을 돌아오면서 수비진의 기동력은 나름대로 보완할 수는 있을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빌바오의 올 시즌 컨셉이 다양한 방향에서 파고드는 뒷공간 침투이기 때문에 아직 수비진 100% 완성이 된 상태는 아니나 기동성이 뛰어난 쿤테가 중앙에서 배치가 되어 있다는 점은 하나만의 빌바오 역습의 저지에 속절없이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부분에서 공격진 부분에서는 레반도프스키지만 그나마 수비진 부분에서는 그나마 속절없이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걸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일단은 바르셀로나에 대한 정보를 한번 봤습니다. 보자 두 번째 경기. 자, 두 번째 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빌바오고 5승 3무 2패로 승점 18점으로 현재 6위를 기록하고 있는 빌바오 팀이 내일 캄프누라는 구장에 바르셀로나 홈으로 넘어가죠. 자, 일단 빌바오의 5경기 팀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5경기 중에 2승 2무 1패, 득점 10득점, 실점은 60점 기록 중에 자, 홈에선 3경기, 원정에선 2경기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홈에서는 3경기 2승 1패, 7득점 3실점을 기록했고 원정에서는 2무를 기록하며 득점 3득점과 실점은 3실점 기록 중입니다. 자, 이 경기는 누구랑 붙었냐면은 자, 라리가 전부 다 리그 경기입니다. 라유한테 3대1 이겼고 알메리아한테 4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비한테는 1대1로 비겼고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는 1대0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헤타페한테는 마지막 경기로는 2대0로 경기는 무로 끝났습니다. 자, 일단 빌바오 보시게 되면은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이전 경기에서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최대 장점인 득점력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수비력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죠. 득점력 괜찮습니다. 5경기 중에 멀티 득점을 할 정도로 10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득점력인 부분은 나쁘진 않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올 시즌 빌바오의 컨셉은 기동력을 이용한 역습이고 그만큼 속도전 부분에서 역습을 하는 전술이죠. 이나키 이전 경기 1골, 니코 이전 경기 1도움, 주축인 일성가 측면은 3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침투를 하면서 기동성을 최대한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습의 링크 역할을 해주는 선수는 무니아인으로 상대 압박을 개인 기량으로 풀어내고 생긴 공간을 찔러주는 역할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쿤테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수비 기동력 문제는 시달리고 있는 바르셀로나에서 빌바오 역습의 저지에 애를 먹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전 경기에서 마르티네즈, 비비안이 작은 신장을 이용해 빌바오의 직접적인 공격에 잘 대응하고는 했지만 바르셀로나가 직선인 공격을 주로 삼는 팀이 아니라는 점에 호재고 그러나 역습의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필연적으로
상대에게 찬스를 많이 허용하는 모습을 노출할 수는 있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상대로는. 자, 일단은 내일 빌바오가 뭐 득점력 부분에서 골 부분에서는 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고, 역습을 주로 하는 팀이다 보니까 기동성도 살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골 정도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봐지지만, 홈 바르셀로나 상대로는 일단은 바르셀로나도 내일 경기를 빌바오로 잡고 나면 그 뒤로부터는 충분한 일정이 빳빳한 경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도 바르셀로나 잡기는 빌바오가 조금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보자, 이 두 경기에 대한 최고 경기 양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셀이랑 빌바오, 자, 득점원이 사실상 레반도프스키 하나라는 점은 변수가 있지만, 피지컬적으로 레반도프스키가 빌바오 중앙 수비 라인보다 앞서고 있고, 레반도프스키 골 감각이 하락할 기미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폼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반도프스키가 그만큼 잘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쿤테의 복귀로 인해 수비 기동력이 보강된 상황이고, 베레린도 필요한 상황에서 꺼내들 수 있는 키고, 캄프누에도 빌바오가 경기 주도권을 잡기에는 어려울 가능성도 보입니다. 아무리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가 골잡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바르셀로나 팀은 그래도 라리가에서 중상위권하는 우승 후보 팀 중에서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아니더라도 다른 피지컬 있는 선수들도 살아만 난다면 충분히 득점도 가능할 거라고 봐지고, 일단은 내일 원정으로 넘어가는 빌바오가 바르셀로나 잡기는 사실상으로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셀도 내일 이 경기를 꼭 따야지만 그 다음에 일정이 빳빳한 유럽 대항전에서도 미넨이랑도 경기를 치러야 되고, 발렌시아도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무조건 이 경기를 따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충분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추천픽으로는 바르셀로나 승으로 이 경기를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경기도 여기까지 경기 양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토게부 아저씨의 10월 24일 월요일 에이스 로마 대 나폴리, 바르셀로나에 대해 빌바오에 대한 저의 초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경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기에 대한 조합과 정보를 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보시면은 파란 색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무료로 다 가능하시니까 입장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이 경기에 대한 추천 조합도 더 자세하게 저희가 조합으로 짜서 드리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게부 아저씨의 분석이었고,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게부 아저씨였습니다.